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이 내일입니다. 시간 제한이 없는 최후 변론까지 끝나면 헌법재판관들의 평의와 최종 선고만이 남게 됩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 최종 변론을 준비하는 데 총력을 다했고 선고는 다음 달 초중순으로 예상됩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기일은 지금까지 총 10차례 진행됐습니다. 소시계까지 동원해가며 증인신문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것과 달리 최종 변론 기일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진행됩니다.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최종 의견 진술 기회를 드리는데 이때는 시간 제한을 하지 않겠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은 어제 윤 대통령을 접견해 최종 진술에 넣을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진술에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각각 2시간씩 종합변론을 진행합니다. 변론에선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 관련 주요 쟁점들이 전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지켜졌는지 여부, 계엄포고령의 위헌 위법 여부, 국회 활동 방해 여부, 법조인 등 체포 지시 여부, 선관위 장악 시도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서 초래됐으니 기각 시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의 운영에 관련해서 거국내각이라든가 임기 단축이라든가 이런 식의 또 말을 하지 않을까.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다시 지적하며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네, 탄핵안이 인용될지 아니면 기각될지 남은 변수들을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도현 기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아직 임명을 못 받았는데 그럼 8인 재판관 체제에서 선고가 날 거라고 보면 될까요?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마 후보자가 중간에 투입되긴 힘들어 보입니다. 우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걸 놓고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 기일이 아직 안 잡혔고요. 이 재판관이 중간에 투입되면 이른바 갱신 절차라는 걸 거쳐야 합니다. 이 양측이 간단하게 요지만 읽는 식으로 하는 걸 서로 동의한다면 모를까. 윤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지금 10차 변론까지 진행된 걸 하나하나 그 녹취를 다시 다 틀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선고도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금 8인 체제로 선고가 날 걸로 보이는데 네. 이 헌법재판소 법을 보더라도요. 이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이 선고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이 8명에서 선고를 해서요. 이 절차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윤 대통령이 이제 25일에 직접 할 걸로 보이는 최종 의견 진술, 이건 어떻습니까? 네, 25일에 이렇게 최종 의견 진술은요, 시간 제한 없이 진행됩니다. 이 헌재가 미리 공지를 했는데요. 오늘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접견해서 이 마지막 변론 메시지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이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대리인단이 대독을 했지만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 직접 나오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이 의견 진술도 직접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유리할지는 과연 의문입니다. 이 앞서서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때마다 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먼저 좀 직접 보겠습니다.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와 질서 유지를 하러 간 군인들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폭행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네, 이렇게 시민 탓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또 계엄 전에 안과 회동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경찰 경력 배치를 그려줬다. 내가 그걸 보고 있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이를 놓고 장관이 우리 2분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에게 국회 외곽의 어느 쪽에 경찰 그 경력을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네. 또 여론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면 만약에 근데 윤 대통령이나 지지자들이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서 이제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하기는 했지만요. 이 막상 법정에서 모습은 좀 다릅니다. 이 변론 과정에서 이 수사 기록이 증거로 채택되는 걸 계속해서 문제 삼았는데요. 그 상황을 직접 보겠습니다.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심원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렇게 수사 기록이 증거 채택되는 거 좀 막아달라 이렇게 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거든요. 그 결정문 한번 보시면요. 지금 각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탄핵 심판 당사자가 아닙니다.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부적법하다 이렇게 각하가 됐고요. 그런가 하면 이 장 외에서 발언도 점점 세지고 있는데 이 정광훈 목사 등 지지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3.1절에 광화문에 모여서 대통령 석방시킬 거다. 그 앞서서는 이 헌법재판소와 선관위, 공수처 다 해산시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과격한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고가 나기 전에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서 말하는 게 어쩌면 25일이 마지막일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25일에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에 따라 이렇게 격앙된 지지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조팀의 여도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